내 이름은 쿠가코 테체. 이 자식이 손 씻은 사람을 건드려? 쉽게 관둘 수 있을 줄 알았냐? 웃기지 마라! 도일이 모르는 짐승에게 숙청의 칼날을 겨누는 신진기의 야쿠자다. 야쿠자와 범죄 집단, 마피아와 같은 무례배 놈들이다. 아저씨,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어이, 우리 구역에서 뭐 하는 거냐? 둘이 혼연일체가 되어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게 뒷세계의 삶이다. 하지만 야쿠자와 놈들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인 상대로 하찮은 트집 잡는 거 아니다. 닥쳐! 자꾸 입 놀리면 니놈부터 끝장내! 끝장나는 건 니놈이다! 아저씨, 얼른 돌아가. 오늘은 위험한 놈들이 많아. 고맙네! 놈들 같은 무법자와 달리 우리 교국쿠 조직은 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도 자신들의 구역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다. 형님은 왜 항상 일반인을 구해주십니까? 고쿠엔가의 소중한 손님들이야. 겁먹고 발길을 끊으면 안 되잖냐. 이 거리에 무법자가 많아져서 좋을 건 하나도 없지. 법을 어기는 악당이지만 사나이답게 행동한다.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약자를 못 본 척하는 건 한심하잖냐. 맞습니다. 그런 자세가 야쿠자와 불량배들의 차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매일 담력을 키우고 있지만 때론 충격을 받기도 한다. 쿠가, 난 야쿠자에서 손 씻기로 했어. 네? 정말입니까? 이를테면 지금처럼 동경하던 형님이 은퇴하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처럼 이분은 베프 형님이다. 미안하다. 왜 갑자기 손을 씻으시려는 겁니까? 선대를 지탱해온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의로운 사나이다운 야쿠자였던 베프 형님은 베프씨, 순찰하느라 수고가 많네. 잠깐 숨 돌릴 겸 한잔 어때?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서 끝나면 들릴게, 마스터. 부당한 갈치는 멀리하고 보호비를 지불하는 가게를 극진히 신경 쓰곤 했다. 마을 보호도 늘 소홀히 하는 법이 없어서 이곳에서는 더러운 약은 필요 없다. 다음에 또 걸리면 약이랑 같이 바다에 빠뜨려주지. 불법 상인이나 범죄 집단 등 해충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렸다. 신참들을 아끼는 형님은 총격전에서 부활을 감싸주는 사람이었다. 코테츠! 베프 형님! 신참이었던 시절 나 대신 형님이 배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아프잖냐 이 자식아!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는 건 좋은데 얼른 의사한테 좀. 나는 형님께 평생 고개도 못 들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형님은 우리 구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좋아, 영감님. 골조는 다 끝냈어. 도와줘서 고맙네. 나는 이렇게 사나이의 정이 넘치는 베프 형님을 동경했다. 그래서 더욱이 형님이 손을 씻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딸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야. 쇼크 씨를 위해. 형님 입에서 나온 말에 난 대강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베프 형님에게는 쇼크라는 외동딸이 있다. 우리 딸 엄청 예쁘지? 손대면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아직 어린애잖아요. 형님은 돌아가신 아내분이 낳은 딸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쇼커 씨한테 형님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빠, 제발 정상적인 일 좀 해줘.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왜 그래, 쇼코? 눈물을 흘리는 딸에게 형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야쿠자라는 직업은 아내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학급위원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저 하고 싶어요. 쇼코 말고 다른 사람은 없나요? 야쿠자가 오면 큰일이잖냐.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결국 사회는 야쿠자의 가족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왜 헤어지자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잖아. 미안, 야쿠자랑 얽히기 싫거든. 진학과 취직, 심지어 연애에서도 그 색안경은 절대 벗겨지지 않았다. 가족이 있는 야쿠자는 그런 이유로 손을 씻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근데 어쩌시려고요? 지금 상황에서 형님이 빠지긴 어려울 텐데요. 큰형님께 말씀드려야지. 손가락 잘릴 각오 정도는 하고 있다. 걱정하는 나에게 베프 형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내 우려대로 베프 형님의 조직 탈퇴는 쉽지 않았다. 윗사람이 쉽게 탈퇴하면 아랫놈들 기강이 해이해진다. 베프, 너도 그건 알 텐데.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500만엔 먼저 받아주시죠. 베프씨, 돈으로 술잔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돈으로 다 해결되면 조직은 존속할 수 없다, 베프. 형님도 베프 형님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에 돈은 단순한 위자료고 대가는 이렇게 치를 거다. 베프씨, 잠깐만.
어떠십니까? 놀랍게도 형님은 무려 양쪽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심지어 무릎을 꿇은 채 머리까지 박았으니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다. 베프는 오늘부로 제명 처분을 해두지. 형님, 어서 지혈을. 미안하다. 이렇게 형님은 손을 씻기 위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조직을 떠났다. 조례에는 조직을 나와도 5년간은 반사회적 인물로 간주돼 취직이 어려웠다. 그래서 규동 가게를 열 거다. 나한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딱인데요. 형님 규동은 끝내주니까요. 가시밭길이 분명했지만 형님이라면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베프 형님이 조직을 나가고 한 달 후. 형님, 큰일입니다. 베프 형님이 살해당했답니다. 뭐라고? 나한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다. 집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옆마을에 있는 형님의 규동 가게로 달려갔다. 접근 금지? 심지어 경찰도 있어요. 설마 현장이 이곳인가? 가게 입구에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붙여졌고 경찰까지 출동했었다. 어떻게 해서든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난 경찰에 추궁했다. 어이, 여기 점장이 살해당한 건가? 뭐야 당신? 제발 대답해줘! 경찰 상대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위험하지만 그딴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제발 착각이길 바랬지만 이 세상은 잔혹한 법이다. 배를 흉기로 찔렸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말도 안 돼. 그 소식은 진실이었다. 그 후 노지마를 먼저 보낸 나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형님, 왜? 대체 왜? 이제 앞으로 딸이랑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전부 토해내자 분노와 증오만이 남았다. 형님을 죽인 놈은 누구냐? 절대 용서치 않겠다.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내서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렇게 결심한 나는 곧장 정보상에게 연락했다. 우리 조직원이었던 베프를 죽인 놈이 누군지 아나? 그럼 워낙 유명인이라 정보가 금세 들어왔지. 이 녀석의 정보력에 혀를 내둘렀다. 이번엔 특히 더. 베프를 죽인 놈의 이름은 탄바다. 탄바라고? 그건 나도 아는 이름이었다. 몇 년 전에 우리 구역에서 바가지 장사를 하던 그 탄바? 그래, 바로 그 놈이다. 탄바는 그 당시 일반인을 상대로 공갈 협박과 갈취를 일삼았다. 손님, 총 25만원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살인 동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래, 탄바를 숙청한 건 베프 형님이었으니까 그때 원한에 품은 건가? 탄바는 과거 부하였던 나나미를 데리고 영업이 끝난 가게에 나타났다. 오랜만이다, 베프! 조직에서 나왔다며? 내 놈들은 나남이랑 탄바? 결국 그 조직에서 제명된 걸 알고 보복을 하러 온 것이었다. 원래 그 잔챙이들은 베프 형님에겐 상대도 안 된다. 나는 이제 손 씻었다. 그냥 넘어가줘. 그딴 말은 지옥에서나 짓거려. 손 씻었으니까 죽이러 온 거 아니야? 하지만 형님에겐 핸디캡이 있었다. 딸을 위해서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것과 손 씻었으면 죽어야지! 남은 규동은 우리가 먹어주지! 어쩔 수 없지. 죽일 생각은 없었던 형님은 그저 방어를 위해 식칼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양손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탓에 악력이 떨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 때문에 기사회생을 노린 형님의 손에서 식칼이 미끄러진 것이었다. 그건 치명적인 틈이었다. 잡았다! 쇼코, 이런 아버지라 미안하다. 복수 완료! 형님은 딸을 위해 시작한 규동 가게에서 살해당했다. 마지막 질문이다. 그 두 놈은 어디에 있지? 쓰레기들을 모아 류어초의 번화가를 어슬렁대고 있다. 그 정도 정보면 충분하지. 협력해줘서 고맙다. 베프 형님은 이제 조직과 관계없는 일반인이다. 남겨진 딸은 우리 야쿠자의 조화도 부조금도 바라지 않을 테지. 하지만 형님이 하신 일은 교국후 조직으로서 나선 것이다. 그에 대한 보복이라면 우리한테 결투를 신청한 것과 다름없지. 코트츠 한참 찾았잖냐? 이치주 형님. 그런 마음으로 탄발을 찾던 중 이치주 형님이 나타났다. 서운한걸? 베프 형님에게 신세 준 건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탄발은 돈도 뒷배도 없고 몸뚱이 하나뿐인 놈이다. 야, 찾았다 탄바. 이놈은 뭐냐? 한판 붙어보자는 거냐? 교국후 조직의 쓰레기 처리 담당이다. 그래서 놈의 행동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 왜 교국후 조직이 나오는 거냐? 베프는 조직을 나갔잖아. 시끄럽다. 네 놈이 저지른 짓은 교국후 조직의 시비를 건 것과 마찬가지야. 그 다음 순간
이치조 형님이 롱라이프를 꺼내들었다. 오래간만에 무자비한 악마가 되어볼까나. 뭐라는 거야 저 자식?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형님의 시조를 들은 놈은 이제 끝장이니까. 자, 그럼 예, 빠르다. 앞다리 2개 커트하겠습니다. 니놈은 일단 안면 복합 골절이나 당해봐라. 탐버놈은 내 어퍼컷 한 방에 턱이 박살나고 이빨이 왕창 부러졌다. 그 후로 우린 탐바 일행을 일전에 그 폐공장에 데려갔다. 췌장이 터지는 소리! 놈들은 사가라 형님의 흉악한 고문으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죽을 거다. 일반인이 된 베프 형님에게 우리 같은 야쿠자의 성매는 쓸모없겠지. 형님, 원수는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 해를 보며 맹세하자. 형님처럼 의로운 사나이가 되자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